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교도 이목을 좀 모았습니다. 관련 발언을 살펴보시면 두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윤 대통령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윤 대통령과 비교를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비교당하기도 억울하다. 김대원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례를 들 때 사실은 좀 세심한 배려와 관찰 혹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좀 해석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박이 불가하고 또 불필요한 연상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 거기서 파생되고 연상되는 것으로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 목적 달성이 좀 어려워진다.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자면 적어도 보수 진영과 일부 중도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불쌍하다, 약간 처연하다, 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무저항을 했고 결국 정치적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본인만 정치적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진영 전체가 다 적폐로 몰려서 적폐몰이 당하면서 다 청산됐고 그렇게 해서 보수가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을 초래했던 것을 적어도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박근혜와 이 윤석열을 비교하는 것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목적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박근혜처럼 완전 정치적으로 사망하고 우리 진영은 다 그냥 쑥대밭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연상하는 가능성이 전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보수 지지층에 일정 정도 손짓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제가 충원을 드립니다. 그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영남 후보인데 영남의 유권자에게 큰 호응을 얻지도 못하면서 영남에만 구애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지금 예시를 드는 이런 정치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이 부분은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박창원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좀 드려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수 패널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수 인사들도 곧잘 만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책에서도 진보적인 정책과 보수적인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심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경제 정책과 관련된 또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유연함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에 속한 진영이나 또는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만 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 다수를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의 유연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유연함이 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시 검증해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다수가 요구를 했고요. 또 국회의 다수의 동의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이 결정된 사항이에요. 뭘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3차례 탄핵한 것에 대해서 지금 8건이 기각을 받았는데 이 사안들을 보면 위법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위법이 일부 있었고 또 편법도 있고 했지만 그것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다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아까 김대원 평론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탄핵 카드는 굉장히 선별해서 또 중요한 정치적인 승부수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앞으로 탄핵 카드가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위법을 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국회의 입법 권력을 활용해서 탄핵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이 잘못을 안 했다라고 판결을 한 게 아닙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명백하고 그다음에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뭐 명백하고 단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임명직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그것을 선거에서 쓰는 것들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건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